실하겠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중간모의고사가 12회 공통 해석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산 메가스터디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20분인데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3점짜리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하지 않겠고 4점짜리부터 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정적분인데 이렇게 주어졌는데 느낌 오시죠? 이렇게 지금 두고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 함수에 우함수, 기함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짝수차만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우함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묻고 더블로 가서 인테그랄,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랑 인테그랄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자, fx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적분 가능할 거고 a 넣어서 식 쓰시고 요거 식 나와 있으니까 적분해서 숫자로 나올 거고 풀면 a가 나오는 구조. a는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안 될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번 바로 볼게요. 자, 상수 a는 1보다 크다 그랬고 곡선 a의 x승 지수함수고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일 거고 그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a, b의 y좌표가 각각 3, 6이라 그랬고 5, b, 5의 길이 자 그리고 갈게요. 상판만 증가하는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갈 거고 y좌표가 3,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디 이렇게 여기 어디 이렇게 해서 요점의 좌표를 a라 하고 b라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초월함수, 지수함수 이런 거 좌표 쓰는 거 기본이죠. y좌표 3, y좌표 6, 2니까 여기 지금 a의 x승이 3일 때 1일 때이기 때문에 x좌표는 로그 a의 3일 거고 x좌표는 로그 a의 6 이렇게 좌표 써주시고 자, 그랬을 때 OB의 기울기와 OA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OB의 기울기면 이렇게 갈 거고 OA 기울기면 이렇게 가시겠죠? 그게 K배를 쓰죠? OB의 기울기 0,0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니까 X 증가량은 로그 A의 6 이렇게 될 것이고 OA의 기울기 마찬가지 0,0으로부터니까 로그 A의 3분의 3 될 거고 여기 K배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AK가 3이라 그랬는데 일단 K를 좀 구해볼까요? K를 그러면 이쪽으로 넘긴다고 하면 넘기면 2 될 거고 자 요거 그대로 계시고 요거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로그 A의 6 로그 A의 3인데 요것도 잘 봐줘야 돼요. 이게 특히 오히려 고3 친구들이 좀 못할 수도 있나요? 고2 애들은 이런 거 잘하는데 이게 지금 밑변환 공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은 뭐겠어요? 2의 로그 6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거꾸로 보면 되죠. 이거 밑변환해서 여기 갔다고 치면 빛이 똑같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K라는 것은 조금 더럽지만 모르니까 아는 숫자예요. 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을 때, 자, A의 K승이 3이라고 했으니까 들어가 보면 A의 K승이니까 2 얘가 지금 3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정리 좀 해볼까? 자, 이거 올리시면 9죠? 그러면 9의, 저 공식이죠? 잘 바꿀 수 있는 거. 9의 로그 6의 A가 3이니까 이게 얼마겠다? 9의 몇 승이 3이에요?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A의 정체가 얼마겠다? 루트 6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A 나왔고, 자, A를 거꾸로가 아니죠. K는, A 알았고, K도 알고 있네.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래프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술이죠. 좌표 쓰고, 시킬 대로 기울기 쓰고 하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아유, 문제가 길어서. 미속 속가 문제가 나왔는데
t가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위치가 이렇다. 자, 이거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위속속과 문제에서 쌤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속도예요. 정확히는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문제처럼 위치가 주어지는데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얘를 완벽하게 정복하면 적분하면 얘를 볼 수 있고 미분하면 얘를 볼 수 있는 딱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상황들이 다 여기에 그래프에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 정확히는 그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쟤를 미분하면 x 프라임은 그러니까 속도는 미분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인데 자 이거 3으로 묶을 수 있고 t제곱 6t 오니까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프까지 그리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래로 오르간 2차 함수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이고 5인 거 이게 속도 그래프라고. 하나 중요한 거 이게 위속 속가에서만 그런 건데 몇 번 얘기했어요. t가 0일 때 0보다 커 때 근데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이게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에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되겠죠? 이 정도 보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기억 t가 5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운동 방향 똑같은 말 뭐 쓰세요? 속도의 부호 이렇게. 속도의 부호니까 이 친구의 음량이니까 그렇죠? 5일 때가 0이고 이걸 기준으로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니은 t가 1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다. 자, 이게 속도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서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물었다라는 건 얘를 뭐하는? 미분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0은 아니란 말이지. 분명한 음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 0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디귿 t가 알파에서 p의 속도가 최소일 때 속도가 최소다? 어디죠? 속도가 최소니까 여기죠. 여기. 이때 출발한 후 알파까지 p가 이동한 거리는 23이다. 자, 정리. 여기 어디 있어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니까 3이겠죠. 알파는 3인 거고 여기 요거 밑줄 이동한 거리 저거 뭐라고 써야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 되죠가 아니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속도를 적분할 게 아니라 정확히는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고 그거 어려우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였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양수로 움직였는지 음수로 움직였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 일단 움직인 건 다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그림으로 간다고 치면 알파 3초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에요. 플러스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그러니까 답을 낸다 그러면 뻔하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저걸 적어 올린 상태 그러니까 부호 마이너스 달아놓고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는 계산 문제로 끝나는 형태였습니다. 12번 가볼게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손이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의 값의 합은 여러 개인가 봐요. A1의 값의 합은 그랬는데 점화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n번째 항이 양수일 땐 1을 줄여 음수일 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일단 그 점화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가다인데
노가다도 기술이에요. 하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양수일 땐 1을 줄여. 그러니까 이건 인식을 갖는 게 좀 도움이 돼. 아, 양수면 1을 줄여. 양수면 1을 줄여. 양수면 1을 줄여.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또 팁이죠. 이게 음수일 때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알아가면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정화식은 다음과 같아요. 오케이? 근데 뭐가 주어졌냐면 네 번째 항이 주어졌죠. 이거 조그맣게 풀려시고요. 저는 이걸 역추적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점화식이 n번째 항을 이용해서 그 다음 번째 항으로 가거나 뭐 앞에 두 개를 좀 미래로 가는 이런 건데 지금 문제처럼 어떠한 항을 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수열의 진행 방향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 간다는 거죠. 이걸 역추적이라고 하고 푸는 방법은요. 점화식부터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하면 내일이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쓰는 거예요. 넘겨. A의 n 플러스 1에 1을 더하면 A의 n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일에서 어쩌면 오늘이 된다.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그랬을 때 나온 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게 좋거든요. 한 번 더. 자, 마이너스 1을 넘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A의 n 플러스 1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번장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과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때 나온 그 과거는 음수여야 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역추적이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자, 네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있어. 지금 네 번째 항이 2라고 주어진 상황. 하겠습니다. 자, 요거 위, 아래예요. 위, 아래예요. 1 더해요. 3, 마이너스 2분의 곱해요. 마이너스 1. 검증. 이거 양수입니까? 양수입니까? 확인. 음수입니까? 확인. 둘 다 생존. 이렇게. 이걸 역추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1 더해요.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요. 마이너스 2분의 3. 양수입니까? 생존. 음수입니까? 생존. 이렇게. 됐죠? 자, 위로 갑니다. 1 더해요. 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요. 2분의 1 갑니다. 그리고 양수인가요? 양수 아니지만 0이기 때문에 생존. 음수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입니다.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4로 갑니다. 1 더해요. 5.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요. 마이너스 2. 양수 확인, 음수 확인. 자, 1 더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요. 4분의 3. 양수입니까? 아니요. 음수입니까? 아니요. 다시. 자, 1 더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0인가요? 양수입니까? 생존. 음수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세 개. 딱딱딱 해가지고 정답은 4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점화식 자체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경우 나누는 것도 막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부지런히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친구니까 역추적이라는 단어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나와요. 또 혼자 찍으니까 이런 건 좋네. 필기 이런 거 안 기다려도 되니까. 13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의 어떤 현재 실력이나 위치나 공부가 된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모의고사 풀 때 개인적으로 몇 번이 제일 긴장되냐면 13번이 제일 긴장돼요. 왜냐하면 2, 3점짜리는 솔직히 문제가 없고 이건 뭐 약간 타임어택 느낌이죠. 타임어택과 시간에 대한 타임어택, 시간관리, 그리고 실수할까봐 그런 거 좀 신경을 쓰는 거고 4점짜리는 아무래도 쌤은 선택 과목보다는 확통을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을 먼저 푸니까 9번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선생님이니까 9번, 10번 이런 데서 저는 경우는 잘 없어요. 12번까지도 아주 기분 좋게 풀어요. 약간 얼큰한 느낌? 잘 풀어요. 13번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모의고사가 나랑 코드가 맞나 안 맞나 이게 지금 나한테 그 레벨과 맞나 안 맞나를 보는 첫 번째 13번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은 거지. 뭐 기분이 좋거나 잘 보겠는데 라거나 뭐라 그럴까?
그 생각도 하죠. 13번이 쉽다는 얘기는 어려운 문제가 뒤쪽에 있고 뭐 예상을 하지만 어쨌거나 요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게 안 풀리면 되게 우울해집니다. 이때부터 그런 건데 오늘의 13번이 그러네요. 함수가 f가 있고 g가 있어요. 웬일이야 다 줬어. 친절한테 이유가 있지, 그치? 다 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자연수 조건 붙었고 모든이니까 답이 여러 개인가 봐요. 그랬는데 딱 봤을 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 작전은 뭐야? 1차는 일단 톡 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이죠. 13번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도 그래요. 구간 0부터 파이 13번 안 했죠? 14번 구간 0부터 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수소상이니까 또 답이 여러 개인가 봐요. 그거 했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의 합은 그랬고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잠깐만 물어본 게 실근의 개수니까 이거 그래프로 풀라는 문제일 거고 y는 fx 하나 그리고 상수함수 하나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9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프를 작도를 해야겠다, 그죠? 자, 저번 시간에도 했었단 말이죠. 사실 이제 오늘이 이제 선생님이 일선배가 수업하는 게 이제 올해는 2주차인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업을 하면서 당연히 또 화요일부터 풀었죠. 수업은 일요일이지만 하면서 했던 생각이 그래 이렇게 이 모의고사 수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는 게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남들은 이걸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난 지 오늘이 2주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겹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오늘 모의고사까지만 봐도 어제 아마 영철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친 듯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여러분을 까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막 고1 때처럼 내신 공부할 때처럼 하루에 100문제 풀어야지.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적당한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 내용을 좋게 하는 건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2주 만에도 이렇게 벌써 겹치는 내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뭐 구평도 아직 좀 남았고 시간 꽤 많은데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충만주의라고 하죠. 그냥 오늘 할 거, 이번 주에 할 거를 좀 최대한 몰입해서 잘 하세요. 어차피 수능 공부라는 게 양보다는 질과 깊이고 몸으로 내 몸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볼게요.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최대 최소,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평행 이동이었는데 지난주 것도 그랬지만 요거는 없고요. 아시죠?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2 곱해져 있고 b를 더했으니까 최대값은 2 플러스 b일 거고 최소값은 b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예쁘게 쓰세요. 최대값은 얼마? b 플러스 2일 거고 최소값은 b 마이너스 2일 거라고요. 최소 이렇게. 그 다음에 주기는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인데 a로 나누니까 a분의 2파이겠죠.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엄청 강조했었는데 당장 나왔단 말이야, 이번 시험에. 이거 맞춘 사람 기분 좋을 거라고. 주기로 뭐 하자 그랬어? 문제에 주어진 범위를 나누자 그랬잖아. 파이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이를 문제에 주어진 범위를 나의 주기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다? 이게 뒤집어지면서 2분의 a 번 그리는 걸로 바뀐다. 그럼 좀만 집중하면은 자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홀수거나 짝수일 거기 때문에 a가 짝수면 더 쉽게 할까? a가 만약에 2, 4, 6이야. 그러면 사인을 몇 번 그리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는 거고 얘가 만약에 홀수가 1, 4, 5 같은 그러면 점오번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값에 따라서 뭐 한 번 그리던지 뭐 한 번 하고 반 그리던지 뭐 두 번 그리던지 이런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원래 자연수 정수 조건을 갖고 있는 문제의 특징은 약간 수열 풀듯이 이런 성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거 K 9를 그거 아니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은 9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볼게요. 제일 작은 것부터 할까? 근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해볼게요. 자,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몇 번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한 번도 안 그리고 반 번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린다. 심지어 디테일을 추가하면 여기는 색칠을 해야 되고 여기 색칠하면 안 되고 알겠죠? 근데 이러면 어디에 그어도 교점이 3개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를 2로 키울게요. 그럼 0.5 더 그리니까 이렇게 가시겠죠. 이렇게 여기 비워놓고 이렇게 아직 여러분 교점 3개짜리 없는 거 아시죠? 없어요. 자, A를 3으로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3번이니까 1.5번이니까 색칠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비어있고 이렇게. 찾았다. 찾았지? 어디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안셀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요거네. A가 3일 때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최대 최소 한가운데 B가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얘가 9인 겁니다. 아, 얘가 K인 건데 얘가 9인 건데 그게 지금 B인 거죠. 찾았어요. 하나 없어. A가 3일 때 B가 9면 됩니다. 되겠죠? 더 늘려보는 거죠. 이제 교점 3개가 나오도록. 자, 그러면은 4라고 해볼게. 2번 그리겠죠. 사인 함수를. 요렇게 올 거예요. 색칠하면 안 되고 색칠하고 이렇게. 해보자. 어디로 그으면 3개예요? 여기 일단 안 되시죠. 벌써 넘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넘어갔어요. 안 돼. 근데 다른 데로 눈 돌린단 말이지. 여기가 넘어갔고 그럼 이런 데 가면 더 많아져.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안 되죠. 이제 의심할 때는 어디야? 그렇지. 여기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걸리는 건데 여전히 2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A가 얼마짜리였지? 한 번, 2번이니까 A는 4였겠죠. 여기가. 해볼까? 5로 키울까? 자, 5로 키우면 반 개 더 그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 된 거 같은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따다닥 3개가 돼. 그죠? 자, 다시 얘가 K고 9인데 최대값이니까 B 플러스 2일 때죠. 그러니까 B가 얼마일 때? 7일 때. 다시 A가 5일 때 B가 7이면 된다. 이 얘기인 거지. 됐죠? 더 가보죠. 이제 뭐 볼 차례예요? 밑에 거 볼 차례잖아. 그래서 하나 더. A가 만약에 6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6이 되면 3번 그리는 거죠. 빨리 해볼게요. 1번, 2번, 3번이 그려지겠죠. 여기 색칠 안 해요.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밑에 하나, 둘, 세 개. 아, 됐네. 조심해야 될 거. 위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이러면 이거에 어긋나는 거지. 우리 영적인 표현을 빌리면 매력적인 못하는 거죠. 그죠? 여기 세 개짜리 나타나면 했으니까. 가 아니라 요 그림에서 여기 세 개, 여기도 세 개니까 K뿐이라는 9뿐이라는 거에 어긋나.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가야죠. A가 7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 개 더 가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니까 안 될 거고 3개인 건 하나, 둘, 3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작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거는 어디? 최소값이 얼마인가? 가야 돼. 최소값이 얼마인가? 여기 K인데 이게 9인데 그게 B-2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가 7일 때 B가 11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더 그리면 여기도 4개로 늘어나고 여기는 지금 4개가 돼버렸고 더 이상 3개가 나오는 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만 봐도 좋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 나왔다는 걸 봐도 좋고 정말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험 볼 때도 그렇죠. 내가 13번을 제꼈어. 근데 14번을 이 정도 시간 쓰고 맞췄다라고 하면 기분 좋은 거지. 주고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15번을 보면 얘는 13번보다 더 가죠. 당장할 건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죠. 이 정도는 길 가다가 보다 눈 깔고 지나가지 않을까? 과감하게 너무 많이 씁니다. 과감하게. 이거 좀 이따 보자. 안 볼지 모르지만 일단 제끼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13, 15를 제꼈고 14는 맞췄다. 자, 서술형이라 주관식 단답형 가보겠습니다. 도형 문제가 빈칸으로 나왔는데 자, 저는 도형을 띄워놓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 A, B가 4라고 얘기했고요. A, C,
C가 6이니까 이 전체가 6이야. 그리고 코사인 ABC가 8분의 1인데 원래는 세타로 놓는 걸 좋아하는데 밑에 슬쩍 보니까 각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로 놓겠습니다. 코사인 ABC니까 여기 코사인 알파는 8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SAS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겠죠? 나온 김에 정리 좀 할까?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얘기 조금만. 일단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어는 제목은 삼각함수의 활용이지만 사실은 삼각함수보다는 그냥 평면 도형 퀴즈를 푼다고 보는 게 맞고,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인 법칙이 있죠. 할 말이 많죠. 사인 법칙은 다시 얘기할게요. 평면 도형 퀴즈를 푸는 건데 그걸 푸는 와중에 있어서 뭐 보조선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거 있죠. 뭐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수직 이등분선, 피타고라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걸 언제 써야 되고 언제 떠올려야 될지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지금 소개하고자 해요. 먼저 사인 법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왜 저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왜 저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두 번째가 대각, 대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뭐 그렇기 때문에 비례식의 형태로 나올 때가 아주 많고, 이렇게. 그래서 뭐 길이 표현될 때도 많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실까요?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쓸 건데 문제는 이런 거다. 이게 삼각형, 평면도형의 가장 기본인 삼각형 퀴즈를 푸는 단원이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렵잖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들어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랑 똑같죠. 아니 왜냐면 두 삼각형이 둥둥 떠 있는데 얘네가 서로 같은 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보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네? 그럼 이거 하나인데?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이 같네? 그럼 하나인데? 아 얘네 같은 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인 법칙은 사실 ASA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래요? ASA라는 건 한 변의 길이가 있고 이쪽 각을 알고 이쪽 각을 안다는 얘기야. 그럼 각을 두 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개 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세세합은 180도일 거기 때문에 둘을 안다는 건 사실 얘도 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주보는 각과 변이 됐으니까 사인 법칙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코사인 법칙은요. SSS 혹은 SAS일 때 쓰는 거고요. 심지어 얘는 끼인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공무원 또 나왔죠 지난주에. 이거 좌파 우파 좌파 우파 중립이었나? 그거 SSS잖아. 코사인 법칙이고 이것도 코사인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는 쓰는 순간 바로 떠올라요 코사인 법칙이. 이거 SAS네. 끼인각은 아니지만 그럼 내가 BC를 구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더 읽지 않고 BC를 먼저 계산을 했는데 그 박스의 첫 번째 줄에 그냥 써있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5다라고. 당연히 답은 같았고요. 전체적인 5다 확인되고 그 다음에 CD가 3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이 3이네. 이거 알았으니까 요만큼이 얼마라는 걸 아는 거야. 이제 2라는 걸 아는 거죠. 잘려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은 FEC랑 FEC니까 여기죠. 여기랑 ACB니까 여기겠죠. 둘이 같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베타라고 나갔어요. 제가 알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어요. 베타. 그리고 EP의 길이가 1이다. 자 다음 AP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줄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5다라고 했고, 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BC 이거 좀 쓰겠습니까? 이거 지울게요. 필요해서 멈추면 되니까 배웠게 해서 명확히. 사인 ABC분의 사인 ACB가 3대 2다. 이거 무슨 말이죠? ABC분의 ACB라고 되어 있나요? 자, 삼각 주어 있죠. 상황 있죠. 삼각형 ABC에서 5이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니까 ABC를 보란 얘기야. 보란 얘기인데 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얘는 지금 베타고 얘는 알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사인 법칙 비례식 나올 수 있다고.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라는 건 얘랑 마주보는 이거, 얘랑 마주보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래서 3분의 2인 거야. 6분의 4라서. 됐죠? 자, 그랬는데 FEC랑 쟤도 같기 때문에 3분의 2다. FEC. 마찬가지 베타죠. 쪽이 베타였으니까 같은 각 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놓고 들어가면 CD가 3이므로 삼각형 ABD에서라고 했어. ABD니까 요거 왼쪽으로 요거 봐라 얘. 여기에 또 뭘 하라고? 코사인 법칙 하라 그랬어요. 이거 4고 2고 알파니까 또 SAS네. 심지어 T인각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저 전체 길이가 계산하니까 선도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전체 길이가 뭐라는 얘기. 이렇게가 이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A, B, C, A, D, B인데 마찬가지죠. 이것도 잘 봐. 삼각형 A, B, D에서 이고 사인 법칙이니까 여전히 A, B, D를 보라는 얘기야. 여기를 보라는 얘기야. 근데 사인 법칙인데 A, B, C니까 이쪽인 거고 A, D, B니까 이거인 거죠. 이름이 안 나왔네.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됐어. 해볼까? 삼각형 아니 A, B, D에서 사인 알파 분의 사인 감마인데 마찬가지 비례식이니까 자 알파 마주보는 거 3루트 2 그래서 뭐였던 거지? 사인 감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인 거지. 이렇게 됐죠? 나 그리고 내려와서 따라서 FEC 이걸 또 바꿨어. FEC ADB가 그거이고 1이므로 삼각형 PED에서 또 줄였어. PED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서 DP가 얼마다? 왔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감마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사인 알파 넘기면 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사인 알파를 구하면 되죠. 코사인 알파 나와 있으니까 사인 알파를 넘기면 사인 감마가 얼마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됐죠? 여기서 이렇게 비례식을 쓰는 거죠. 되겠어? 네,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DP인 다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가나다 다 나왔으니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대단히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킨 대로 가면 되니까 큰 아이디어 없고 대신에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거 마주보는 변, 그러니까 대각대변, 그다음에 비례식 이걸 좀 볼 수 있는 문제라서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0번이었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얘기해 보죠. 21번 22번 둘 다 어때요? 당장 할 건 아닌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4개 정도를 골라놓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승부를 본다거나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잠깐 끊었다가 저 고난도 네 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끊겠습니다. 영상.